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일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오를 넘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법은 탱크도 없고 권총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핵폭탄도 갖고 있지 않는데 핵폭탄보다도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뢰 덕분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기본은 공정성입니다. 법은 공정하다 하는 신뢰가 법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법을 영어로는 law라고 합니다. L-A-W 또는 justice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의, justice, law, justice, 이 두 단어 다 이 바이킹과 관계가 있습니다. law는 바이킹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justice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노르만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노르만디라는 곳은 바이킹이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노르만디란 말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이 노르만디에 있던 이 바이킹 후손들이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노르만디 공국이죠. 1066년에 윌리엄 공이 이끄는 노르만디의 약 10,000명의 전사가 영불 해협을 넘어서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해서 이깁니다. 완전히 그 뒤로 영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나중에는 아일랜드, 이 지역이 이 바이킹 후손인 노르만디의 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전사들은 프랑스에서 한 100여 년 살다가 보니까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프랑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지배민족이 되니까 프랑스어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영어와 섞어버렸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justice, war, 캠페인 같은 이런 전쟁, 재판, 행정과 관계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이킹과 노르만,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잔인하기도 하지만 일단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해서 다스릴 때는 법치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바이킹, 노르만과 관계되는 나라는 그 뒤에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반은 바이킹 문화라고 봐야 되는 잉글랜드,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냐? 법이 공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법에 대한 생각은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법이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두 제목이 대한민국의 법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완전히 불신하는 제목입니다. 여권 일색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 역할을 하지 않고 여당 선거운동원 노릇을 한다는 게 이 사설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 한국은 공수처장이 제차를 보내가지고 황제 피의자를 모셔오는 나라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게 이게 완전히 정권의 수호기관을 하고 있다. 이런 사설이 오늘 사설 3개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3개 중에서 2개가 공수처와 선관위를 여당의 하수기관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입니다. 여기에 법치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근사한 나라를 차지한 이후에 완전히 마적단처럼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 문명의 핵심이 법치입니다. 법치 파괴 정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적단 정권이죠.
마적단 정권의 법치 파괴 정권, 역사에 아마 길이 남을 겁니다. 돌에 깊이 새겨질 이름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우쭐해가지고 영원히 이런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로 혼이 나면은 아마 정신 차리기도 늦을 겁니다. 여권 일색 선관위는 아예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선관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은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사전투표 부정론, 선거 부정론이라는 음모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음모론이 들러붙어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건데, 그 원인 제공은 선관위죠. 선관위의 불공정성, 이건 무슨 결과를 빚습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이 불신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공수처, 그렇다고 이 공수처는 해산해도 되는데 선관위는 해산을 할 수도 없으니까, 제 방송을 듣는 선관위 직원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그 안에서 저항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냐?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됩니다. 헌법 제7조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여 성향의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오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도 들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전날에도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해 이틀 연속으로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선거법은 현수막 등을 이용한 시민단체 등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소장은 2016년 총선에서도 낙선운동을 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안 소장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피켓을 든 채 박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한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일회성 행사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두에서 현수막 등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기자회견 등에서 한 것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얼마 전 여성단체 등이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캠페인을 벌이려 하자 곧바로 제지한 것과 대비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고 독촉한 일과 가덕도를 방문한 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서울시 교통방송의 샤프 1 합시다 캠페인에도 면죄부를 주었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겐 곧바로 찾아가 조사받으라고 했다. 선관위가 왜 이러는지는 중앙선관위원 몇몇만 보면 알 수 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다. 일반 위원 6명 중 4명도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1명뿐이다. 그나마 이 위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앙선관위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서울 부산 지역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결정한다. 이러니 정권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이 선관위가 내년 대선까지 심판 노릇을 한다. 끔찍한 일입니다. 또 사실 하나, 지금 한국은 공수처장이 제 차를 보내가지고 황제 피의자 모셔오는 나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황제 조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공수처 인근 뒷골목에 이 지검장이 외제차를 타고 들어온다. 외제차를 타고 들어왔대요. 이어 다른 차가 나타나고 이 지검장이 재빨리 뒷자리에 올라탄다. 떠나는 차 번호판에서 깜짝 놀랄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장이 출퇴근 때 타는 관용차다.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장이 본인 관용차로 피의자를 모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지검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공수처장 차를 탔다. 뒷골목에 내린 이 지검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기가 처음에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떠났다. 범죄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위한 비밀 접선을 연상케 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할 수사기관장의 차를 타고 온다. 지금 한국은 이런 나라가 되어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에 처장 관용차 한 대뿐인가? 범죄 혐의자에게 공수처장 차까지 내주며 떠받들어야 하는 까닭이 뭔가? 피의자가 대통령 수족이라는 것 외엔 다른 이유가 있겠나? 이 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앞으로 한번 내기해 보십시오. 이성윤 씨가 앞으로 구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김 처장은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추궁하자 그제야 이 지검장 조사 사실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백지 보고서를 냈다.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라고 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검찰은 해결망치가 논리라며 반발했고 이 지검장과 함께 재이첩된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제 김 처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한다. 공수처의 수사, 기소 원칙만이 아니라 그 존재 이유를 알기 어렵다. 공수처가 일시적 정권 호위기관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물러나라고 했어요. 이건 뭐 더 제가 추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이 김진욱이라는 이 사람 그 경력을 보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수사 경력이 없어요. 수사 경력. 그리고 부장판사 경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공수처에 무슨 과장도 무거운 자리예요. 그런데 공수처장 해놓고 검찰, 경찰까지 다 지휘하는 그런 막강한 처장 자리를 앉혀놓으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정권에 충성한다는 게 피의자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피의자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 무슨 남미의 마약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런 인력 가지고 수사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는 것은 걸렸습니다. 다만 이 정권 눈에 벗어난 사람들을 수사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직자 수사 중에서 이 문재인 정권 편에 속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자이 될 경우에는 그 사건을 잊혀봐라 해가지고 수사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은폐처,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수사 은폐처가 되었습니다. 다 예상했던 겁니다. 이건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니까 이건 불법 수사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불법 수사기관으로. 이거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품 판결이 나왔지만은 언젠가는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유령 불법 수사기관이었다는 판단이 새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이런 모든 일들이 국민 분노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4월 7일 국민 분노가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투표장에서 결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7일 밤 한 10시쯤 당락이 분명해졌을 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4월 7일 전과 후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